전국 아파트 값이 21주째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상승세가 유지되고요. 수도권과 경기 지역은 지난주에 비해 모두 하락과 보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12월 첫째 주에 하락세로 접어든 지 18주 만에 다시 연속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상반기가 이제 4월인데요. 5월, 6월 상반기가 한 2개월 이상 남았는데요. 아마 주택가격은 상중 하저가 될 것입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더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1997년 11월 IMF가 왔을 때 가격이 많이 빠졌죠. 그렇다고 계속 떨어진 건 아닙니다. 또 상승했다가 보합했다가 하락했다가 장기간 갔습니다. 또한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왔을 때도요. 계속 하락하다가 또 상승하다가 보합을 유지하다가 하락, 상승과 하락과 보합이 5년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2년도까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이어지다가 지금 보합 유지하다가 다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주, 한 4, 5주 이렇게 상승 무드를 가고 있는데요. 계속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오히려 더 주택가격이 서울 지역도 쭉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는데요. 혹시라도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하반기까지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전국 아파트 값이요. 하락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장기간의 고금리와 가계대출 규제, 그동안 집값 상승 필요감이 누적된 여파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고금리는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4월 10일 총선이 끝난 지 이제 10일이 좀 넘었는데요.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번 총선 결과가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바꿀 만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상반기에는 소폭 상승과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하반기에는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부동산 경기와 달리 건설업계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문제, 그리고 국제 금융시장의 충격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0개월 연속 3.5%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당분간 기준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는 5.5%인데요. 당분간 금리가 인하될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아마 하반기에 두세 번 정도 인하될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지금은 미리 예상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요, 표심을 잡기 위해 개발 공약이 나왔죠. 어느 지역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공약은 국지적인 영향일 뿐입니다. 부동산 시장 흐름은 장기간의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주택가격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4월 3주입니다. 4월 15일 기준이 되겠는데요. 매매가격은 0.02%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0.03%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0.0이 하락했는데요. 매매가격은 지난주 마이너스 0.01% 대비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수도권은 지난주
0.01에서 0.00 보합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서울은 지난주 0.03%, 이번 주도 0.03으로 상승세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지방은 지난주 마이너스 0.03, 이번 주에도 마이너스 0.03 하락폭을 유지가 되었고요. 5대 광역시는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마이너스 0.04,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5. 세종 지난주 마이너스 0.14% 하락했는데요. 이번 주는 더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0.19% 하락하고요. 8개도 마이너스 0.03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2%로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보니까요. 충남은 마이너스 0.08, 경남 마이너스 0.07, 대전 마이너스 0.07, 제주 마이너스 0.06, 대구와 부산 마이너스 0.06, 광주 마이너스 0.02 등은 하락하고요. 전북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0.05, 강원은 0.04 오르고요. 경북도 0.04, 인천은 0.02% 등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서울은 지난주에도 0.03, 이번 주도 0.03으로 상승폭을 유지했는데요. 금매 소진 이후에도 저가 매물을 기대하며 관망세가 유지 중인 가운데 지역별 대규모 선호단지 위주로 실거래가 발생하고 매수 문의가 지속되면서 매도 희망가 상향 조정되는 등 상승세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강북구 14개 구입니다. 0.02% 상승했는데요. 지역 내 단지별 상승 하락세가 혼조되어 나타나는 가운데 오히려 도봉구는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0.03, 상문동과 방학동 위주로 하락하고요. 종로구도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0.02, 명륜동과 무학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한 반면 마포구는 0.08% 올랐습니다. 대흥동, 아현동, 용강동, 역세권 위주로, 성동구 0.07 올랐는데요. 금호동, 옥수동 위주로, 용산구 0.07% 올랐는데 이천동 구축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입지가 좋고요. 큰 단지에서 거래가 이렇게 몇 건 발생해도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로구 같은 경우는요, 경기가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상가, 빈 상가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즐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참 이러다가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남 11개 구입니다. 0.04% 올랐습니다. 매수 문의 유지 중인 가운데 송파구 0.06은 잠실동과 가락동과 장지동 주요 대단지 위주로 올랐습니다. 영등포구 0.06 올랐는데요. 신길동, 양평동 위주로 올랐습니다. 양천구 0.05, 목동과 신정동 위주로 올랐고요. 서초구 0.05는 잠원동과 반포동, 서초동 주요 대단지 위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대단지에서 거래가 발생하다 보니까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절대로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인천입니다. 지난주 0.02, 이번 주도 0.02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중구는 오히려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0.11%. 단지별 혼조세 가운데 구도심 위주로 하락했으나 부평구는 오히려 올랐네요. 0.07%는 청천동과 부계동 위주로 올랐습니다. 남동구 0.05도 올랐습니다. 보림동과 논현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올랐습니다. 미추홀구 0.03%는 숭이동과 용현동, 중소형 규모로 올랐습니다. 동구 0.02는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송현동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경기는 지난주 0.00 보합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2로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영통구 0.11% 올랐네요. 망포동과 영통동 역시 주요 단지 위주로 올랐습니다. 오산시 0.11은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을 보이고 원동과 오산동 위주로, 고양 덕양구 0.10% 올랐습니다. 도내동과 행신동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안양 만안구 마이너스 0.24% 하락했는데 매물이 적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양동,
석수동 위주로 하락했고요. 성남 중원구도 많이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0.19% 하락했는데 중앙동 성남동에 있는 구축 아파트 위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대전도 떨어졌어요. 지난주 마이너스 0.04,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7, 중구 0.00 보합입니다.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며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유성구는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0.14%는 전민동 구축 위주로, 대덕구 마이너스 0.09는 읍내동과 송천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대구입니다. 마이너스 0.04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6 하락폭이 확대되었는데요. 수성구는 올랐네요. 0.03은 지산동과 법물동 위주로 올랐고요. 동구 0.01은 신서동과 유라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북구는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0.18%는 태전동과 매천동 구축 위주로 하락하고요. 서구 마이너스 0.15는 내당동과 중리동 위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세종은 지난주 마이너스 0.14 하락, 이번 주는 마이너스 0.19 하락으로 하락폭이 확대되었는데요. 신규 입주 물량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운동과 나성동 위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역시 매물이 증가되게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충남입니다. 지난주 마이너스 0.03,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8. 하락폭이 확대되었어요. 서산시 많이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0.2%는 동문동과 성연면 위주로 하락하고요. 아산시 마이너스 0.13%는 음봉면과 신창면 위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주택가격 하락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가면 갈수록 하반기에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금 경매 시장에는 경매 매물이 쌓여가고 있는데요. 낙찰률과 낙찰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